이게 문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보고 되다가 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세종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안 그때가 바로 몇 달 전에 황희를 좌의정, 맹사성을 우의정으로 삼아놓은 그때인데 두 사람이 다 여기에 연루가 됐던 거예요. 아마 세종은 기함을 했을 겁니다. 조말생 쫓아내고 모처럼 내가 마음에 맞는 두 정승하고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정승이 똑같이 살인사건을 무마하는 일을 공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조사해라 해가지고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조사를 하게 하고 황희하고 맹사성은 파직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이 누굽니까? 두 사람을 파직시키고 보름 만에 다시 복직을 시켜서 좌의정, 우의정을 삼고 이 양날개가 앞으로 계속 쭉 나가게 되는데 서달 살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건 황희나 맹사성 두 사람한테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쨌거나 그 이후로 황희는 좌의정, 영의정으로 세종의 정치를 계속 보필하면서 거의 세종대 거의 전체에 걸쳐서 정승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죠? 이 황희에 대한 평가의 문제죠. 자, 황희에 대한 평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까요? 우리 중에 살아있는 황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역사학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에요. 자료를 찾는 게 먼저겠죠. 여러 자료가 있을 때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료가 더 신빙성이 더 있는지, 어떤 자료는 믿지 못할 자료인지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황희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 자료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실록입니다. 조선왕조의 실록. 자, 그 실록에서 황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 자료를 이용하려니까 실록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실록 자료는요, 그 왕이 살아있을 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세종실록 그러면 세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춘추관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실록청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TF를 구성하는 거예요. 세종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실록청, 실록 TF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료를 수집을 하는데 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료는 뭐냐면 세종대의 사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메모입니다. 왜 가끔 정치적으로 그 개인의 수첩이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사관들은 모두 이 수첩을 쓰게 돼 있었어요. 이걸 이제 사초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저쪽 그 방 끝에서 누군가 앉아가지고 뭘 계속 쓰잖아요. 속기록입니다. 계속 써요. 이 쓰는 사람이 사관이에요. 이 사관은 임금이 어지간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면 꼭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관이 쓴 이 기록을 사초라고 하는데 이 사초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느냐? 자기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사관으로 있다가 물러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사관 지낸 사람들 다 모여 그러면 이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춘추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시정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사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사관의 그 사초는 즉시 쓴 것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아서 편찬을 합니다. 왕의 재위 기간이 길면은 몇 년씩 잘라서 사람들을 투입하고 짧으면은 뭐 하나로 하기도 하고 자 이래서 시정기와 사초를 가지고 쭉 한번 책을 만들어요. 이게 실록의 초본인데 이걸 초초라고 하고 이걸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한번
윤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초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걸 다시 또 엄선해서 정초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런 아주 엄밀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세종실록도 그렇게 만들어요.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바로 만들지를 못했고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려사 편찬이라고 하는 이 춘추관의 고유한 업무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립니다. 문종 2년 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 다 아시죠? 이 세 사람이 총재관이라고 해서 책임을 맡고 여기에 이제 투입된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박팽년, 하위지, 성삼문, 신숙주 그렇죠? 집현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실록을 편찬하러 참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황희에 대한 일이 세종실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종 때 활동했던 사관 가운데 이호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좋아할 호자에 물을 문자. 뭔가 질문하기를 굉장히 좋아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는 질문하기를 좀 좋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희망이 담긴 그런 이름이에요. 이호문이 쓴 세종실록에 황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황희는 판강릉부사 황군서의 얼자이다. 얼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설이라는 말 아시죠? 설. 설은 서와 얼 두 개를 합친 말입니다.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설이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정처가 아니라 첩인 경우에 그 소생들이 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가 되고 첩의 신분이 천민이면 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황희가 얼자라고 한 건 뭐냐면 황군서는 관리니까 양반이죠. 그 어머니가 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드러낸 거예요. 자, 이호문은 황희의 그 출신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익정이라는 사람과 잇따라 대사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김익정이 대사원 지내고 그 다음에 황희가 대사원을 지내서 중서루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황금대사원이라고 했다. 대사원이 되어서 이 스님한테서 뇌물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세상이 참 좁죠. 이 서루가 누구냐면 조말생의 형이에요. 그 집안은 참 형이나 동생이나 뇌물 주고받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해요. 이건 예의가 좀 긴데 그냥 재밌으니까 들으실만 해요. 박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난신으로 지목된 사람이에요. 난신 박포의 아내가 죽산현에 살면서 죽산현이 저 안성이에요. 1죽, 2죽, 3죽 하는 게 이 죽산을 1, 2, 3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여기 살면서 자기 종과 간통한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자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서 연못에 빠뜨렸는데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며칠 만에 시체가 연못에서 뜨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관이 시체를 거만하고 이게 누구야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오니까 박포의 아내가 정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해서 서울로 도망쳐서 황희의 집으로 숨어요. 박포의 아내가 황희를 미리 알았는지는 여기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황희의 집 마당에 있는 토굴 속에서 열해 동안을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포의 아내는 이 일이 무사히 끝나자 돌아갔다. 그래서 황희가 이런 범죄자를 집에 숨기는 것도 부족해서 간통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황희가 장인 양진에게서 노비를 물려받은 것이 단지 세 구, 노비를 장인에게서 딱 3명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많지가 않은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에 흩어져 사는 노비가
많다는 거죠. 아니,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관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노비가 생긴 거냐? 이거 필시 뇌물로 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았다. 형옥을 판다는 건 뭐냐면 재판에 개입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이의를 의논하거나 혹은 국왕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에는 언사가 온화하고 단아하고 의논한 것이 다 사리에 맞고 좀도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소중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마음씀이 바르지 않고 자기에게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이게 이호문이라고 하는 사관이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들고 온 사초에 있었던 거예요. 이호문의 이 기록은 세종 10년 6월 25일 날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황희가 사직을 했거든요. 그 사직 기록에 뒤이어서 이 이호문의 기록이 실리게 되는 건데, 황희가 왜 사직을 해야 됐는가 하는 그 사건은 이거보다 열흘 앞에 6월 14일에 일어납니다.